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요. 그만큼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가족 모임과 방문에도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이런 일상 회복 흐름에 맞춰 각 지자체들도 손님 맞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품이나 식음료 쿠폰 등을 제공하는 관광 행사를 마련하고요. 또 경상북도도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주 안동 관광단지 등지에서 다양한 행사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 3년간의 아쉬움을 달래줄 이번 추석 모두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산나들목에서 칠곡나들목 구간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청도 나들목까지 정체 없이 통과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요.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쪽은 서문삼거리 신호 2번에 지납니다.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상격대교 방향 정체되고 있고, 구암로 칠곡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 내거리 쪽 칠곡나들목 내거리는 늦게 오는 차량 신호 한 번 더 받고 이동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 대구 경북 내륙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에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높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3도, 습도는 7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수송못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수성구청이 내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수성구가 지방세 9억 원을 부과하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사용료 요구에 대해서 좀 맞불을 놓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수성구청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 쪽에 수성못과 주변 도로, 인도 및 산책로에 대해서 5년치 재산세, 또 지방교육세 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9월에 농어촌공사가 이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이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에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11억 원, 이 수성구가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성구청은 그동안 수성못을 농업용 저수지로 봤기 때문에 이 과세를 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성못이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서 더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과세 대상인 토지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 이 수성목과 주변 토지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지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세청에 지방세 과세 사실을 통보하면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종부세까지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 비과세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게 수성구청의 방침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와 갈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수성구청은 앞으로 이 수성못이 농업시설로서의 역할을 끝냈고 도심공원과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소유권 이전 또는 무산양려를 통해서 이 대구시와 수성구가 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법 개정까지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수성구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이제 수성모 토지 사용료도 네. 일단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재판에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토지 사용했던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 앞으로 좀 농어촌공사와 수성구 간에 풀어야 될 매듭이 더 생기게 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대응을 한 걸로 보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대구 시민들이 수성못을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좀 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그 생계곤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좀 빨리 좀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 위기가구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총 22개 사업으로 좀 구성된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고 관련 기관이 더 넓게 참여하고 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대구시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그 한전 또 도시가스 상수도 사업본부 등과 협력을 해서 2달 이상 요금 연체자를 좀 매월 파악하는 등 이런 지역형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신속히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그 과거 그 수원 세모녀 사건을 좀 교훈 삼아서 이 주소를 옮기지 않은 좀 위기가구를 좀 찾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이런 통장과 또 공무원이 적극 협력해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겠죠. 그렇습니다. 또 좀 다른 또 대책을 보면요, 그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인 복지 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회원 가입만 하면 전생에 걸쳐서 주기별 지급 가능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소방과 경찰 공무원, 교사, 의료인력, 복지기관 종사자 등 이런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해서 네. 이런 그 위기가구 신고 및 예방을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발굴할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은둔형 청년이나 시설 보호 종료 아동 등 그 이른바 MZ 세대의 새로운 위기가구를 또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특히 여러 부서에 좀 이제 흩어져 있던 위기 상황 발굴과 지원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대구시 행복진흥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짝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잘 이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태풍 흰남노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피해 조사와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가 추석 연휴 전에 응급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그동안 어떤 피해들이 입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구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슴 아픈 얘기 소식을 계속 접하고 계실 텐데 백경렬 기자 어제 포항에 직접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좀 피해가 크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네. 그 남구 오천읍이 좀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그래서 오천 재래시장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가게 앞과 진입로를 보니까 인근 하천에서 좀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 또 가재도구 같은 게 좀 진흙과 뒤엉켜서 곳곳에 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시장 한가운데도 보면 이제 굴착기가 계속 이제 그 소리를 내면서 진흙 더미들을 덤프트럭으로 옮겨 담고 덤프트럭이 싣고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고요. 네. 추석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특히 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온갖 주방용품이나 가재도구 같은 게 시커먼 흙탕물을 좀 뒤집어
쓴 채 좀 방치돼 있었고 어제부터 복구 작업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해병대와 해양경찰, 포항시 공무원 등 수백 명이 이런 피해를 본 물건을 치우고 진입로를 좀 확보하느라 이게 좀 고생을 했습니다. 상인들은 빗물에 젖은 물건을 좀 닦으면서 하나라도 성한 물건이 있는지 좀 살피는 모습도 좀 가슴을 아프게 했고 이런 그 진압밭으로 좀 변화 있었는데 가게마다 네. 이런 그 표정의 낙담한 표정의 상인들이 물 청소를 계속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석 지금 대목이라 또 이 상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상인들의 피해가 참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인 몇 분을 만나 뵀는데 그 17년째 계란 도무 소매상을 운영하는 그 60대 그 상인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추석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2배 수준인 계란 2,000판을 미리 좀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물에 불면서 다 깨지거나 또 상품이 상하면서 다 못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배달용 1톤 트럭도 좀 물에 잠겨서 이게 뭐 시동조차 안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 중인 분도 계셨는데 이분도 그 고기 물량이 소 3마리 정도 미리 좀 갖다 놓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죄다 다 못 쓰게 됐고 대형 냉장고 2대 또 뭐 절단기 등 장비 등도 다 고장나는 바람에 4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서도 또 특히 이제 대송면과 오천읍, 장기면 또 중앙동 등의 피해가 집중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남구 대송면은 그 폭우로 인근 칠성천이 좀 넘치면서 이 저지대에 있는 주택 침수 피해가 좀 상당했는데요. 이 대송면에서만 2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게 포항 전체 이재민이 760여 명이거든요. 한 3명 중 1명이 이곳에서 나온 셈입니다. 예. 집안에 이제 빗물이 들이치면서 이게 새벽에 갑자기 대피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이 대피소에 일단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곳에는 텐트 한 40여 동이 있었는데 이 규모가 별로 안 컸어요. 복지회관이. 그래서 그 대피소 입구나 건물 밖에서 식사 등을 해결하면서 쉬는 이런 이재민들이 많았습니다. 공간이 좁군요. 그렇습니다. 마을 근처긴 한데 그 80대 어르신도 제가 만나 뵀는데 이 안방이 그날 있었다고 해요. 보고 때. 네. 근데 서서히 물이 차더니 잠깐 사이에 허벅지까지 안방에 물이 차올라서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60대 어르신은 그 이제 추석 연휴 때 자식과 손주들이 오기 전까지 이런 앉을 자리라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지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뭐 추석 때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빗물에 다 잠겨서 못 쓰게 됐다고 또 울상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고령의 또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입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정말 가슴 아픈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지금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네, 68명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목격자,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감식 결과와 하천 범람 과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좀 밝힐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냉천 천변의 보행로 이 점검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 때문에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 줄곧 여기에 살았다는 이 한 주민은 불과 몇 달 전에 냉천 천변에 없던 길이 생겼는데 이 보행로 때문에 강폭이 좁아졌고 그 물이 넘어온 게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측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강변, 천변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이 토양을 새롭게 양생하고 여기에 또 뭐 나무를 심어 놓거나 하는 것들이 막 자리를 잡기 전이면 이 토지 자체가 무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단단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 단단하게 나무가 뿌리 박혀 있으면 이 물기를 머금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이 이 공사를 하는 것 자체는 취지는 좋았는데 물이 넘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만 해도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질지 예상을 못했겠죠. 맞습니다. 2012년에 경북도가 마련했던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 80년 빈도로 계산한 한계 수량
감당할 수 있는 이 최대 수량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한계 수량은 시간당 77mm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이 포항에는 시간당 100mm를 뿌린 겁니다. 이 기상청의 지역별 상세 관측 자료를 보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이 121mm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 흰남노가 뿌린 비가 이 포항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였다. 이렇게 포항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침수 현장인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좀 둘러보고 구조 대원 또 주민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그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의료원으로 향해서 유가족들 또 위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만난 아파트 주민들은 냉천의 뚝을 좀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포항을 방문했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에 포항을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 된다. 이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수해 피해에 따른 지원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전날이었죠. 지난 6일에는 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 권한 대행이 이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또 지도부와 함께 포항을 방문했고요. 현장에서는 이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우 국회의원도 함께했고 이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의용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포항을 찾아서 이 조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또 신속한 복구를 약속을 했으니까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잘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복구 작업에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부터 좀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런 태풍 피해가 집중된 포항 남부 지역 또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 등에 이 굴착기와 살수차, 트럭 등 이런 장비와 인력 15,000여 명을 보내서 지금 응급복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과 군인 또 경찰, 의용 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이 이런 쓰레기를 치우고 흙으로 뒤덮인 가재도구 등을 물로 씻어 말리면서 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길면 짧으면 한 달 정도 이제 걸릴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응급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포항시의 해오름 동맹 도시인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현장에 보내고 성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고요. 전라남도도 130여 명의 이제 봉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의 도움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본 이웃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고 좀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 백경열 기자 어제 둘러보면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또 도시기능 재건을 위해서 지금 가장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이런 사고, 이런 재난이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피해 주민분들을 두루 만나보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대비를 못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청 기자도 소개했듯이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였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앞으로 갈수록 기후 변화가 극심해질 텐데 이런 저희가 대비하는 이런 모든 행정력 기준들을 좀 높여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또 만약이라는 생각을 좀 지양해서 해야 됐고요. 복구가 좀 늦어지더라도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번 태풍이 올해 마지막 태풍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문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대비와 함께 하는 것이 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정말 바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차례상 장 보러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윤가영 리포터가 특별한 행사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 경북 농축산 직거래 장터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린다고 해서 바로 어제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장이 열리자마자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과 인근 주민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가장 북적인 과일 상점부터 만나보시죠. 여기 얼마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8,000원이요. 12시까지 이거 뭐 개나 다 팔고. 네, 하나 주세요. 네, 골리세요. 네, 시장에보다 물건도 괜찮고 싸기도 엄청 싸가지고 50% 이상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맛은 못 봤지만 상태도 굉장히 싱싱하고 신선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연휴 지나가다가 그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정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과는 5,000원, 배는 8,000원 3개씩.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랑 사과랑 제주 막걸리 가져 나왔습니다. 시중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있잖아요. 드리는 거죠. 사과도 3개에 5,000원이요. 사과도 많이 헐고 배도 그렇고 한 30% 이상은 아마 저렴한 것 같아요. 배가 3개에 보통 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10,000원이 헐 넘거든요. 이 정도로 크는 거. 한 2, 3,000원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배는 상주에서 가져왔고요. 사과는 팔공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농산물 2만 원 이상 사시면 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정정해드리고 배도 시중에 우리 농가인데 15,000원에 사서 지금 8,000원에 특판을 하고 사과도 10,000원에 사서 5,000원에 농가 돕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또 안정된 물가를 선물해드립니다. 아니, 과일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요? 네, 그렇죠.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한 농산물들이 경매장으로 가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 제품들을 농민분들과 바로 계약을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성주 참외로 만든 맛있는 유가와 영천 푸스도 만나보시죠. 생강주천요. 요거 1kg거든요. 한 박스. 저천 그러면 여다이가 이거 3일 동안 따린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 음식에 쓰셔도 좋고요. 성주 참외를 이용해서 찹쌀하고 참외 조청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유가거든요. 가격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200g씩 4봉지에서 행사가로 해서 2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샤인머스켓이랑 추위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완전 이제 초록빛깔보다는 약간 연두빛깔인 게 조금 더 당도가 높고요. 과일 가격은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다 오른 것 같아요. 체감하기로는 한 30%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추위자두는 지금 1kg에 6,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2kg에 3송이짜리가 3만 원, 그리고 4송이짜리는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역 특산물 판매하는 발견해서 보게 만동에서 유명한 거, 뭐 영천에서 유명한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하필 자두가 있어가지고 자두랑 샤인머스켓이 있어서 괜찮은가 한번 봤는데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보고 구매하려고요. 유가와 조청 또 많은 과일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자신 있게 지금 선보이고 있네요. 네, 이어 이번 행사를 위해 4시간 동안 달려왔다는 영덕과 안동 지역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품목으로는 영덕 미역, 다시마, 황태포 같은 제수용품. 지금 황태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데 특별히 저희가 8,000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요리하실 때는 이제 황태채를 많이 이거는 10,000원에 드리고 있고. 요거는 알매주로 담았는 거라서 맛이 좀 순하고 슴슴하고요. 요거는 옛날 우리 촌된장처럼 그런 거거든요. 저희 주력 제품은 안동 낫또라고요. 생으로 그냥 드시는 청국장입니다. 저희가 농업회사법인이다 보니까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나오는 푸른이라고 서양 자두로 알려져 있어서 건자두로 드시다가 요즘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서 생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과일도 가지고 나와본 겁니다. 가격은 1kg에 15,000원, 2kg 선물용 포장해서 3만 원짜리 포장이 과일이 가능하고요. 낫또 같은 경우도 28,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의 선물 세트로 지금 추석을 대비해서 구성을 해왔습니다. 안동에 수많은 많은 제품들이 특산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제철 과일이나 선물용으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낫또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신선한 농축산물, 지역의 농축산물을 농가와 직거래로 아주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곽동수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최근에 높은 물가로 인해서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가 높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우수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도 하고 싸게 좀 판매도 하는 행사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농가가 직접 생산을 해서 가져온 농산품이어야 하고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고객 입증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추석 기성객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기차 이용객들이 계셔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열지 못하고 있다가 3년 만에 여기 다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추석 차례상 비용이 평균 31만 7천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약 한 19,0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가 느끼시는 체감 물가는 더욱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시에서 농가와 같이 이제 특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수용품으로 쓰시는 사과 3개들이와 배 3개들이를 싼 가격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을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추석 장보기가 많이 겁이 나실 건데요. 동대구역 광장에 오셔서 대구 경북에서 추천한 좋은 농산물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요? 오늘 저녁 6시까지 동대구역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자, 백로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집 방송 관계로 쉬고요. 13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